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14일 일일 브리핑이었습니다. 반등이니 뭐니 해도 마이너스 30% 널렸다. 예. 오늘 뭐 어디에서 나온 SBS 뉴스, 여기 나온 내용인가 봅니다.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 수도권은 상승세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또 가격이 낮은 부분으로 가면은 여전히 하락률 마이너스 20%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은 아닌 것 같고, 울산도 서울만큼이나 반등세 세고요. 그 인천도 반등세가 좀 제법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마이너스, 실거래 전수조사 결과 마이너스 30% 늘렸다. 제가 매일같이 1일 브리핑하면서 마이너스 30% 이거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열렸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대구 하락률 1위라는 부분 어제 짚어드렸고요. 쿠팡알리, 네, 링크를 통한 이용 감사합니다. 전세 DSR 취소 번복되었는 거, 이거 뭐 언제 한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부동산을 띄우고 싶은 욕구는 강하다. 왜? 이 PF 계속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규모가 자꾸 커져요. 자영업자 부채 문제 계속 규모가 커져요.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한 수준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자, 매도 물량 조금씩, 주가가 약간 꺾여 내려오는 모양새. 근데 간의 기별 나누잖아요. 간의 기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상태죠, 이 상태. 전세 물량 개수나 월세 물량 개수나 비슷해지는 시기가 머지않은 듯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는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 이번 달에 거래량 1800건 조금 넘어가는 상태. 2100, 2050, 2060, 뭐 1800건대. 6월달은 다시 조금 살아날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얼마나 되었나 진행되었나 싶어서 뉴스를 찾아봐도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5월 말까지 통계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나올 기미를 안 보입니다. 뭔가를 감추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1713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1835건 수준에서 거래량은 마무리될 것 같다. 6월달은 거래량은 초반에 텐션 엄청날 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시 2000건에 근접해가고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연속. 네, 고점 대비 하락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슷한 상태. 그래서 저는 근래 한동안은 똘똘한 한 채의 열풍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실용성, 지금 뭐 실거주 위주의 이런 거래가 사실 더 많은 게 현재 모습이니까요. 실용성 혹은 가성비 이런 것을 더 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평균 연령이 지금 중위 연령이 뭐 45세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한 10년 지나면 이거 한 52세로 바뀌죠. 단순히 이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이 나이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거의 피크를 찍습니다. 40대. 50대로 넘어가면 소득이 또 감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이제 가성비의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리브 헤리티지 5건 거래 있었고요. 이제 거래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 30% 이상,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이건 직거래였는데 47%,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고점 대비 32%, 30% 이상이 늘렸고요. 대구에서 그나마 고점 대비 가격을 좀 지지해준다 싶은 것은 최신축의 아파트들, 동대구 이안 센트럴디, 구평도 거의 분양권인 시절에 이 가격까지 갔었죠.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8억 1700.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황힐 리저브. 예. 계약률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좀이라도 불리한 거 있다 싶으면 발표 한 개도 안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발표를 해야 보여드리죠. 어제 분양권 미분양 개수 대구에 9,500개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 발표되는 부분이죠. 그 실제 수치는 한 2배 정도 될지도 모른다. 근데 미분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요. 중공업 미분양은 실제
조사되고 발표되는 수치보다 한 2.5배 정도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미분양 물량도 당연히 실제보다 많이 축소되어서 나타나고 있겠죠. 자, 뭐 고점 대비 가격을 지지한다 싶은 것은 22년, 23 요런 식의 아파트. 양극화가 심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야, 이거 저는 어떨 때 공포를 느낍니다.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 뭐 경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예. 더 이상 이 양극화, 초거대 기업가 그 뒤에 후발주 주자들은 뭐 자금력이 딸려서 뭔가를 아무리 따라가려고 발부동을 쳐도 딱 고착화되죠. 예, 사회가 딱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소득도 뭐 중위, 중상위 소득자의 자녀들은 더 많은 소득을 거둘 확률이 높다. 이런 뭐 통계 조사 이런 것들도 발표되는 거 보면 많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자산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부동산으로 한번 뻥튀기 해보자. 쉽지 않은 시장이죠. 뭐 이거 진짜 몇 억씩 빚내 가지고 뭐 투자한답시고 뛰어들었는데 이자 갚는다고 죽을 똥을 쌉니다. 이자 갚는다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올라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그게 물가 상승률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내가 이자 냈는 것은 그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똘똘한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세금 무거워서 피해 갔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뭐 대구에서 뭐 한 두어 채 가지고 있어도 뭐 세금 때문에 무서워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좀 가성비의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실제 시장에서 움직임도 사실 가성비에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뭐 젊은 층 중에서도 한 30대쯤 되어서 맞벌이를 한다. 집에 약간의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뭐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도 소득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 5억대 정도. 5억대 정도 차고 넘치고 대구에서 그래도 상위 한 10% 이상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죠. 자, 그 다음 나는 아직까지 무주택자였다. 아직 무주택자였다. 40대 중반. 그 정도 되면 뭐 자산도 약간 형성되어 있고 뭐 대출 조금 더 끼고 하는 상태라면 4억대. 와, 1년에 1,000만 원 모으고 살기도 정말 빠듯하다. 그러면 이 9평 1,000만 원대도 이 아파트들 이 캐슬 골드파크 이거 25평형이네요. 이거 빼고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숲 3억 8천. 복현동 복현 푸르지오 3억 8천. 1,0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긴 하는데요. 평당 이거 2016년 17년 뭐 그 무렵 가격이니까요. 그때와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보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올랐네. 아파트가 뭐 미친 듯이 폭등했네. 뭐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평당 1,000만 원짜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 보통 일반 가구가 1년에 1,000만 원씩 저쪽에서 30년 동안 이거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 금액도 사실 대구의 뭐 이렇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견져 봤을 때 이것도 3억 넘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집이 훨씬 더 많은 게 그게 사실 현실이고 거기에 걸맞는 집값을 가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건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그냥 이상적인 그런 생각일 뿐이고 그렇다고 이 자산 가치가 완전 깎아 내려가는가 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청구전 S 2억 9천 이거 한창 많이 갔을 때 4억 8천 여기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 싶은데요. 이것도 5억 넘어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2억 9천 이 정도 수준이면 뭐 2016년 17년 그맘때 느낌 나나요? 요 차트를 요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이게 유천 포스코 도시락 2억 8천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1, 2, 3층도 아니잖아요. 20년 차 아파트 그렇다고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거 지을 때 구경했던 것 같은데 지을 때 한창 지어질 때도 구경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나 지나버린 이런 현실. 달서 유림 노르웨이 숲 9평이요 2억 8천이에요. 2억 8천 유림 노르웨이 숲 유림 노르웨이의 아침 그 옆에 있는 주상복합은
얼마 전에 계단 깎았던 아파트, 계단 성형했는 그 아파트, 턱 깎는 것도 아니고 계단 깎았던 그 아파트, 그 옆쪽에 어디 있는 아파트 같은데요. 이 반값밖에 안 하거든요. 2008년도 지어진 아파트. 아, 이 아파트가 그 예전에 PD수첩 나오고 그랬던 그 시끄러웠던 그 주상복합 같기도 한데, 야, 가성비 측면에서 이제 가성비를 쫓아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0년 차도 안 됐는데 외곽 지역으로 가면 2억 중반. 육아 테크노폴리스. 아, 여기도 벌써 10년이네요. 벌써 10년.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괜찮다. 월성 보성 34년 차. 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요 인근의 아파트 어디 들어가 봤는데 좀 깨끗하던데요, 안에. 30년 지나도 예전에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거 30년 지나면 정말 보도 못할 수준이었는데 지금 30년 차. 지금 근데 30대, 20대, 30대 이제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30년 이상 아파트 권하고 싶지는 않죠. 10년 차 안쪽으로도 와, 가격 이거 뭡니까 이거? 40%? 33년 차. 누가 아직도 지금 18하고 누가 뭐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연식이 오래되고 이러면 근데 이건 좀 맞죠?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게 4억까지 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창 누군가가 지범 18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매물을 내놨겠죠. 뭐 하여튼 띄우는 사람들은 뭐 대단하네요 하는 사람들은 팔려고 무슨 의도가 있지. 의도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이고, 또 말이 길어졌네요, 또. 뒷부분, 수성구 거래량. 자, 이 중에서 50개 빌리브 헤리티지, 50개 빌리브 헤리티지. 이 정도 나눠보면요. 딱히 수성구 뭐 대단해요. 거래량 그래도 제법 양호한 건 맞았어요. 그렇다고 똘똘한 한 채로 수성구 쪽에 고가의 아파트들만 잔뜩 거래가 되었던가요? 방금도 보셨잖아요. 뭐 지범 10파 이런 것도 오래된 곳들 그런 것들하고 거래 좀 골고루 섞여 있어요. 분양권 거래량은 그 이전보다 좀 못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못해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점점 분양권 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물건들은 분양가가 점점 더 비싸졌던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썩 땡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설프게 뭐 한 6억 7억 하는 어설픈 입지에 이런 거 할 바에 요 차라리 수성구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 격차는 이 가격 차이는 뭐 한 2억 정도 차이 난다 손 치더라도 좀 다르죠. 좀 급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는 조금 비수기로 가고 전세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지속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런 현상까지는 보이지를 않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아마 내일은 라이브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라이브 없고 내일도 저는 임장을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 임장을 좀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